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하반기 임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 세 종목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한양증권의 오병용 이제 애널리스트의 이제 리포팅을 이제 참고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항상 맞을 때는 뭔가 좀 역동성, 에너지틱한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뭐 사람이 바이오 신체 리듬상 작동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침마다 뭔가 좀 희망찬 느낌들이 항상 샘솟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항상 느끼지만 왜, 왜 제가 주식이라는 이 투자, 일을 천직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항상 맞이하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놓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가는 생각을 해볼 때 항상 새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루틴한 이제 일상 속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인생도 루틴한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서도 주식이라는 건 항상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정체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주식을 왜 이렇게 빠져 있을까? 예. 지치지도 않을까? 왜 그럴까? 예.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면 새로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겨운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항상 루틴하게 하는 뭔가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이 주식 투자라는 걸 규칙적으로 하는데 항상 다른 내용들과 다른 어떤 시각들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속에서 규칙들을 찾으려고 하고 또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걸 빠르게 잡으려고 하고 한 노력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새로움인 것 같아요. 그 새로움을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인가? 하여튼 재밌어서 하는 거기도 하겠죠. 이제 잘 하면 또 돈도 또 따라오고, 뭐 돈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생활을 여기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돈이라는 어떤 매개체도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더욱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세 종목을 임상 모멘텀 강한 종목을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어제 어떤 블로그 들어갔다가 이 그림을 봤는데 와우, 이 그림을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을 항상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런 어떤 구덩이도 있고 이런 공사장 같은 어떤 외나무 다리도 있고 웅덩이 같은 물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비바람, 굉장한 이런 어떤 악조건이 있는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이제 장밋빛의 이런 어떤 희망찬 어떤 목표점, 미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거래했었던 종목이 기억나는 것들이 메가스터디, 그리고 지금은 아이립으로 바뀌었죠. 레인콤, 그리고 에이블 CNC 뭐 이런 종목들 거래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성 PNC, 조화제약,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거래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희망찬 이것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해오면서 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구나.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나가면서 더 알게 된 것 같고요. 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셀트론의 어떤 과정을 또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40조까지 올 때마다 왔을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아마 오랜 주주분들 제가 존경한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야, 이것만 보이잖아요. 최근에 보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7년 주주, 10년 주주 분들한테는 분명 들을 얘기가 있다. 배울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사진, 이미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양증권의 이제 그 오방영 연구원님께서 8월 18일 날 쓰신 리포팅이에요. 사실 이제 G3비엔트는 제가 오전 스마트 리포트에서도 여러 번 짚어봤던 종목이고요. 계속 일관되게 이제 얘기 드리는 종목이에요. 바이오 신약 섹터 내에서 올해 하반기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다. 임상 3상이 완료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결국은 이 기업이 탄생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상 승인 단계까지 이제 가려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주가의 퍼포먼스, 주가 상승을 한다면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일정이나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 기업을 좀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제목도 이제 잃을 게 없는 주가, 현 시점 봐야 할 대표 종목. 목표 주가도 이제 47,000원 매겨놨어요. 지금 3만원 초반이거든요. 주가 한번 볼까요? 31,750원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도 제시가 돼 있고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미래의 현가를 어느 정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교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분이십니다. 네. 주가는 바닥, 현 시점 G3비엔트를 봐야 한다. G3비엔트의 핵심 신약 개발 과제는 700명 대상의 안구 건조증 임상 3상. 이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동사는 해당 임상 시험의 진척도를 시장에 알리지 않고 있다. 이 당시에 임상은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그동안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서 바이오 상승장에서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임상 관련 마지막 업데이트는 지난 2월 3일 보도자료였으며 환자 모집 50%, 350명이 완료됐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 이후 상승기인 5월 초부터 현재까지 동사의 주가 상승률은 13%에 불과해서 이게 주주들이 얼마나 뭐랄까요? 어떤 기분을 느꼈고 또 어떤 토로를 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요 리포트에서는 이제 늦어도 9월엔 환자 모집 종료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따가 최근에 한 기업 설명에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투약 기간이 이제 환자를 모집하면요. 투약 기간이 2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모집만 되면 사실 결과를 보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질환도 아니고 눈에 이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상이 빨리 이제 종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달 후면 환자 모집뿐만 아니라 투약 완료까지 연달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와 유사하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IQ의 경우 7월에 환자 투약이 끝났으며 해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 대비 3배 상승한 바 있다. G3BNT의 일정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IQ 대비 2개월 늦다. 8, 9월에 좋은 소식이 갑자기 연달아 터질 수 있다. 안구 건조증 시장은 계속 커진다. 이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죠. 안구 건조증 시장 규모가 추정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데이터는 20년 5월 보고서에서 글로벌 안구 건조증 시장이 28년도에 12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보고서는 26년 6조 원 예상보다 훨씬 크게 수정했다. 현재까지 안구 건조증 치료제는 자이드라와 레스타시스 2개밖에 없다. 시장이 커질수록 동사 안구 건조증 후보 물질 RGN-259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이제 유명한 이런 어떤 기관에서 예측한 수준이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은 이때 되면 얼마나 시장 규모 형성할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대감의 어떤 그 폭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거죠. 이게 뭐 허접한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다.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일 날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그 기업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주주들이 가장 궁금한 투약 완료는 그 환자 모집은 언제쯤 끝나냐, 예,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 이제 메인 제목이 있네요. RGN 259 11월 내로 700명 환자 투약 완료. 지금 9월 2일이죠. 그러면 모멘텀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반영시키려고 주가에. 그래서 이걸 지금 기업 설명에서 이제 특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예, 이제 일정 자체를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모멘텀을 가지면서 끌어올릴, 결국 이제 이게 관리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업이 이 바이오 장세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G3BNT의 이번 어라이즈 3 임상은 700명을 대상으로 RGN259의 투여 2주 후 징후와 증상을 평가하는 게 골자다. 요 G3BNT의 자세한 임상 관련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 2번인가 제가 자세하게 짚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RGN259는 지난 2차례 임상 3상 어라이즈 1과 2회를 통해서 2주차부터, 그러니까 좀 빨리 치료 효과가 나타나요. 다른 어떤 경쟁 제품 대비해서 2주차부터 빠른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기존 제품들과 달리 점안 시 안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자결감 등이 없고, 시야가 혼탁해지는 시력장애 등과 같은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안전한 약물임이 확인했다. G3BNT는 19일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안구 건조증 신약 개발 관련 임상 3상의 진행과 함께 향후 시장 독점을 위한 조성물 및 약학적 제형에 대한 특허, 안약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등 주요 지적재산권을 이미 확보함은 물론 미국 FDA를 통한 제품 승인 절차가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서, BLA라고 합니다. 이걸로 구분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12년간의 독점권을 부여받았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시장 규모를 더 크게 이렇게 글로벌 데이터에서 예측을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경쟁력이 이제 경쟁 제품 대비 레스타시스나 레자이드라 대비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온 임상 결과로는 22년부터 28년까지 누적 매출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데이터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뭐 돈 주고 이제 의뢰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안구 건조증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이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발표고요. G3BNT 관계자는 이번 어라이즈 3 임상 진행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목표했던 시기보다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으나 최근 4개 임상 사이트를 추가로 확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된 임상 사이트 관계자와 안구 건조증 환자 모집 및 투약 일정에 대한 논의를 완료해서 임상 3상의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병원을 이제 4개 정도 더 늘렸기 때문에 이제 환자 모집에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11월 내 700명의 환자를 투약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일정은 예측이기 때문에 더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감안하더라도 이런 걸 던져줬다는 것은 주가 상승의 어떤 명분을 제공했다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업 설명회를 적절한 타이밍에 한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G3BNT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또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요, 뇌종양 이제 신약이에요. 파이프라인 이름이 이제 OKN007인데요. 여기 이제 악성 뇌종양 쪽으로 이제 치료제인데 임상 2상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주목받는 게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분야가 대사항암제라는 분야예요. 대사항암제라는 게 암세포도 결국은 대사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근데 그 대사를 차단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굶겨 죽인다. 이런 관점의 기술 형태 이제 그 항암제거든요. 그 항암제로는 이제 국내에서 결국은 해외 임상하는 게 유일한 어떤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기술로. 예. 그래서 대상암제 이 이론으로.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은 이제 수상자, 예, 서먼자 이제 박사하고 이거 관련된 미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미팅을 가졌는데 이 노벨상 대상암제로 노벨상을 받은 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OKN007이 환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임상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독성이 거의 없는 항암제인 OKN007이 당연히 표준 치료제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래서 요 내용, 그리고 이 박사가 그래도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관점과 의견들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속 제시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결국은 이 뇌종양 신약은요, 이상 끝나면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후속적인 파이프라인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3BNT의 이제 파이프라인 보면 역시나 요 안구 건조증이 핵심이죠. 베스트 인 클래스. 이미 이제 약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효능을 내는 식으로 개발한다는 게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모종, 악성 뇌종양 요 치료제도 지금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표준 치료제하고 병용 임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다. 베스트 인 클래스. 근데 이제 표준 치료제 자체가 그다지 큰 효능을 내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희귀병 중에서 이제 수포성 표피 박리증, 요것도 지금 2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3상을 계획 중에 있고, 이거는 이제 first in class, 없는 약을 이제 만드는 분야예요. 그래서 요것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 파이프라인 요 3개거든요. 그러니까 G3BNT는 사실 이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디벨로퍼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뭐 큐리언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파이프라인이 또 이렇게 튼튼하게 있다는 부분이 조금 우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식 차트도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래도가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추세가 상방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봉이고요. 주봉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시작되는 단계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큐리언트입니다. 지금 세 종목은 다 짚어봤던 종목이에요. 스마트 리포트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려는 차원의 어떤 설명이고요. 큐리언트 제목이 이제 진하게 풍겨오는 라이센스 아웃의 향기다. 이번 하반기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는 시기예요. 이 기업이 상장되고 나서 한 번도 시세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시세를 낼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쫙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이 임상 마지막 단계를 남기고 있어요. 지금 이 기업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초기 단계고, 결핵 저하고 아토피 치료제. 여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최종 단계에 있어요. 임상이. 그래서 다제내성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긴 그런 환자 대상으로 이제 치료제인데요. 요거 이제 같은 경우는 임상을 성공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났어요. 임상 2회 이상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종료됐고요. 그 결과를 이제 올해 3월 달에 학술지에 이제 발표를 했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결과가 이제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올해 5월 달에 임상 2비상이 이제 최종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표됐고요.
바르는 뭐 크림 제형의 저렴한 아토피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효과 좋다면 기대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예전부터 많은 기업과 또 라이센스 아웃을 논의해 왔던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분다. 결국 주식이라는 게, 신약주라는 게 기대감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주가가 퍼포먼스를 제일 크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기업을 바라볼 때 단기적인 모멘텀은 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지만 정말 이 기업에 제대로 된 어떤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쪽은 결국은 어디겠어요?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 이게 지금 임상 1상 승인받았고 뭐 Q901 요거는 이제 전임상 중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임상 진입하는 그 단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업이 결국은 이 면역항암제가 나중에 이상 단계에 들어가거나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한참 나중이 되겠지만 결국 단기적으로는 요 두 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요 면역항암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이 큐리언트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주봉 차트를 보면 상장 이후에 시세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이게 바이오 전문 기관들이 꽤나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 개발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연구소랑 같이 그 커뮤니티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높은 가치를 좀 매겨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별로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보시면 3,200억으로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렸던 그런 바이오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도 제가 기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바이오텍 회사인데 이거 1조 언더에서 시가총액 형성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거다. 금세 1조 위로 올라가서 쉽게 1조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몇 번 드렸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레이저 TV예요. 이게 이제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이 유한양인과 같이 이제 마일스톤을 받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시면 기대 현금 흐름이 1.4조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인데 다른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의 단계를 계속 올라가고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 주가는 제가 볼 땐 박스권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좀 넘을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가 뭘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SKI5703. 이거라고 이제 여기 연구원님은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신약 후보물질 SKI5703의 임상 2회 이상 153명 환자 모집이 지난 3월에 종료가 되었다. 해당 임상의 투약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럼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따라서 마지막 환자의 투약 종료일은 9월 중순이다. 즉 한 달 후면 임상이 종료되며 4분기 내로 탑라인 발표가 예상된다.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연내로는 임상이 종료될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탑라인 발표도 연말 연초?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 기대 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상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번 임상 2상은 TNF 알파 치료제 불응성, 여기에 대한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쪽이죠. 잘 알려졌듯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수십조 원의 시장 규모를 자랑한다. SKI5703엔
휴미라나 엠브렐처럼 비싼 항체 주사제가 아니라 핵심이 이거예요. 저렴한 경구용 케미컬 약이다. TNF-알파 치료제에 불응하는 환자는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효과만 좋다면 TNF-알파 시장까지도 침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이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사의 일상 데이터를 확인한 세계 최대 빅파마들이 이 후보 물질의 이상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제 한번 대형 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다른 파이프라인이 또 없나?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경구용이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경구용이야? 이상이야? 기다리고 있겠죠. 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수의 상대방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결과가 좋다면 4분기에 애로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 예, 뭐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예상이죠. 10년 전 1.3조 원 라이센스 아웃 사례 있다. 지금 된다면 규모는 그 이상일 듯. 이 후보 물질, 류마티스 관절염 이 후보 물질에 새로운 SKY 저해제, SKY 저해제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류마티스 관절염도 타겟팅하는 어떤 그 단백질 뭐 저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램시마, 휴미라 이런 것들은 이제 TNF 알파 그 이제 종양교사 인자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어떤 기전이고, 이건 이제 이쪽에 또 다른 기전이죠. 10년 전 아스트라제네카가 요 회사로부터 요 저해제를 1.3조 내 사간 사례가 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독성 때문에 임상을 포기했다. 반면 동사는 일상에서 전혀 독성이 없었으며 효능 지표는 요 1.3조엔 사간 그 후보물질 대비 수십 배 수준이었다. 타겟에 대한 선택성이 상당한 물질로 보인다. 이것과 비교 가능한 약물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빅파마들은 오스코텍의 이 후보 물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죠. 비교군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레이저 티닙을 이제 라이센스에 아웃을 해나갈 때도 이 타거리스라는 이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폐암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 라이센스 아웃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 제품 대비해서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안정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측정을 좀 하기에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사갈 때 좀 용이한 거죠. 게다가 동사에게는 레이저 티닙 기술 수출에는 국내 최고의 레퍼런스도 있다. 대규모 두 번째 대규모 딜을 기대해 볼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종목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이번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드려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주가까지 마무리 볼까요? 오스코텍도 최근에 우상향 패턴을 보이죠. 정배열로.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고점을 갱신하기 위한 단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목 짚어봤고요. 하여튼 하반기에는 정말 퍼포먼스를 크게 낼 수 있는 바이오 장세가 나타날 거라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